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섹터들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2배나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이 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8월 달에 미친 듯 상승한다는 건 또 어떤 이유인지, 이건 어제도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재밌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이 급락이 나왔다가 상승도 나왔다가 이렇게 많은 상승을 하고 있죠. 또 오늘 특히 리게티라든지 아이온큐가 또 많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역시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가 두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체 테마가 상승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보고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왜 상승하는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향후 이제 시장의 점유율이 20% 30% 넘어갈 거다 이것도 최근에 뉴스 나오긴 했어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 나오기도 했고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서도 상승 이유를 찾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 아이온큐, 리게티 양자 컴퓨터들이 앞으로 2배 상승할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바로 어제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던 거는 이 피츠 제럴드 덕분이다. 그래서 피츠 제럴드의 이제 투자은행, 이제 피츠 제럴드가 뭐 했다? 리게티 같은 경우가 주가 30% 넘게 오른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추천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리게티만 이제 언급한 건 아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젠슨이라는 게 여러분들 젠슨 황의 젠슨은 아니고 여기 이제 소속된 이제 애널리스트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기술적 이정표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이 구현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도 이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거겠죠. 특히나 시장에서 더 관심 받는 부분은 이 리게티 같은 경우도 이걸 커버하는, 이거를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자체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 리서치 등급,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낸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떠나가지고 이 피츠 제럴드라는 이 여길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아니라 예전에죠. 사모펀드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라든지 JP 모건이라든지 모건셀리가 삼성전자 비중 축소 의견, 비중 확대 의견, 투자 매수 의견, 투자 매도 의견 이런 걸 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이제 그런 기업들 종목들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것처럼 피츠 제럴드 역시도 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피츠 제럴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펀드 자꾸 JP 모건이라든지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피츠 제럴드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은 여러분 회사 소개만 봐도 아시겠지만 역사는 있어요. 45년도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25년도 군고 순위를 봤을 때 43위. 굉장히 이거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순위가 나오게 되는지 또 설명드릴 거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피츠 제럴드는요, 월가에 남은 마지막 사모 투자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모 투자 은행. 이 사모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사모펀드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미국의 사모는 좀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비상장 은행이라고, 상장하지 않은. 그래서 보통 월가 여러분들 아는 투자은행,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피츠 제럴드처럼 사모 투자 은행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상장이 전환된 기업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피츠 제럴드 역시 같은 경우도 상장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있었음에도 뭐했다? 이 사모 투자 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뭐하고 있다? 유지했다는 거예요, 독립성을.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부 투자자들의 개입이 들어오게 돼요.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겠죠.
근데 일단 이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이 사모투자은행을 유지하게 되면서 뭐가 유지가 되느냐, 이 독립성이 유지가 되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소수 파트너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면서 소유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사모투자은행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할 때 대규모 조달이 사실상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공모라든지 이런 것처럼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고 하면은 내부를 통해 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든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사모투자은행이라는 이 독립성을 통해서 뭐가 유지가 되느냐, 외부의 개입이 사실상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향후 뭐 자본 출자에 따른 이런 리스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 기업의 이 향후 뭐 외부 개입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43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본을 이제 다른 데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조달하잖아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자본 조달을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본을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지도 않고요.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서 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활용한 대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리스테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피츠제럴드 같은 이 투자은행은 뭐 하게 되느냐, 확실하게 이제 소규모를 통한 고수익성,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증권 투자 은행사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셀리처럼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엄청난 우량한 기업들, 이미 막 가고 있는 엄청 큰 기업들, 이런 기업에 대한 이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게 뭐가 나오기 시작한다. 리포터 같은 경우들, 이런 매수 의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에 대한 이 투자 포인트가 더 많이 나오는 이 투자 은행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 월가에서 마지막 사모투자 은행을 꼽히는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이 대형 투자 은행과는 애초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고수익을 이제 이 사모 구조를 이제 고수하다 보니까 초대형 자기자본분 이런 걸 통해서 뭐 달리 틈새 시장과 장기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시피 뭐 이런 섹터 자체는 뭐 비슷하게 앞으로 미래 유망성 섹터 뭐 다른 이 투자 은행사들과 동일하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뭐 한다. 어쨌든 뭐 성과에 대한 압박 자체가 덜하기 때문에 비공개 채널을 통한 자본 조달로서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곳에 조용한 승부수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피츠제럴드라든 기업, 이 투자은행이 어디에다가 매수 의견을 준다, 비중 확대를 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이 에이브 포인트라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기업이 뭐 그 섹터로는 이슈를 못 받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 클라우드 관련돼 있는 뭐 백업, 보안 이런 쪽이니까. 근데 22년도 11월 달에 보면 $10를 목표로 주고요. 그다음에 뭐 $13, $15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에이브 포인트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11월 달에 주고 쭉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보다시피 뭐 이런 자리에서의 증권 리포터가 아니라 그 애초에 바닥에서 소외된 이런 섹터들의 증권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바이오 관련된 섹터겠죠. 보면은 여기서도 얘기한 게 뭐다? 지금 이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도 목표가 $30 2월입니다. 2월. 그래서 23년도 2월이고요. 이 당시에도 보면요. 여기서 좀 이제 빠지는 이 타점에서 목표가 $30 주고 치고 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레드와이어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된 분야 섹터 자체는 이제 이슈가 있죠. 근데 기업 자체가 좀 뭔가 소외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드와이어 같은 경우도 뭐다? 자, 보면은 24년도 2월 2일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28까지 줬고 $5부터 $28까지 올렸는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 공격적으로 올라간 기업들이 아니라 바닥에서 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소외된 기업들 위주로서 섹터는 유망하면서도 소외된 기업들 위주로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뭐 물론 100% 올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틀린 기업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맞는 기업들도 많다. 왜? 저평가 있는 기업들, 소외된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배, 3배 이상 올라간 기업들도 많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 이 투자 매수 이런 의견
이제 목표가 상향, 이런 피치 제럴드의 분석이 양자 컴퓨터가 향후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이제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지금 다른 이미 실질적인 얘기하는 게 켄터 피치 제럴드가 양자 컴퓨팅 산업은 이미 포화라고 하면서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다? 지금 당장 8월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다르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니셔티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 A 단계가 6개월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이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보통 언제 3개월쯤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 그럼 이게 한 8월 달쯤에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받는 게 뭐다? 나있다시피 IBM이라든지 아이온큐 아니면 리겐팅 컴퓨팅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서 정말 또 양자 컴퓨터를 주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기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뭐 최종 단계까지 가게 되었을 때 뭐다? 이제 이 경쟁에서의 우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 연구 개발 파트너로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대놓고 밀어주는, 정부가 밀어주는 그런 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8월달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른 또 이제 기대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양자 컴퓨터라는 섹터는 앞으로 2배고 3배고 올라갈 만한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